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림에 대해 설명했죠. 한번 이제 글로 남겨보는 거죠. 감상문이 되겠죠. 위 그림은 이상적인 사회, 즉 이상적인 국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화가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그림이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고 상인이 유통하는 공업제품은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죠.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죠. 공업제품은 현 시대에서는 그래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주로 민간 기업이 생산하잖아요.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조선시대 한국인들은 농업을 중시하고 공업과 상업을 경시했는데 그러한 고대의 생각과 정서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사는 게 그래요. 좋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사 짓는 방법도 나와 있죠. 소비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단위가 가족 단위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죠. 가족이라 보기 어렵죠. 소비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농사 짓고 있다. 그리고 소비하는 단위 역시 가족 단위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생산한 식량을 함께 소비하고 있다. 함께 소비하고 있죠. 생산과 소비가 나와 있는 거죠. 생산 방식, 소비 방식도 나와 있는 거죠. 이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공동 소유 내그러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그림 위쪽에는 정상에 호수가 있는 산이 그려져 있는데 호수가 있는 산이 그려져 있죠. 백두산을 연상시킨다. 백두산은 북한에 있는 산이니 북한을 연상시키고 그렇죠. 백두산 북한을 연상시키죠.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이니 화가는 농업을 바탕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하는 북한을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한국도 그러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죠. 북한은 농업이 바탕이 된 국가죠.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방식을 따르고 있죠. 공산주의가 도입돼서. 근데 가난하죠. 굶주림이 그치지 않고 있죠. 수십 년간. 현 시대 한국 농민들은 힘쓰는 일이 있으면 트랙터를 동원하는데 위 그림에서는 소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반문명적인 생각 역시 엿볼 수 있다. 그렇죠. 한국인들은 기계를 주로 동원하죠.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가 동원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문명적 발상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을 바탕으로 한 국가가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하면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면 가난과 절망 속에 국민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공동으로 소비해야 한다면 최대한 일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그렇죠. 어차피 공동으로 소비하는데 힘들게 왜 일해요? 편하게 일하려 하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은 급격히 줄고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여 그러한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생산물이 풍족할 수가 없죠. 서로 일을 안 하려 하면. 그러면 분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나누니까 평화롭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다툼이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생산성 흑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 흑격이 줄고 생산물 나오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여 그러한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실상 수천 년 전 고대 농경국가에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들은 제법 있었고 실행했다는 기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남아있다. 물론 그런 시도가 실패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언급되어 있다. 이런 생각,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산주의적 발상이 현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실제로 실험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래요. 농사와 목축일을 시작한다. 그게 그럼 어떻게 전개됐을까 시작을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농사 짓기로 했으면 농사 짓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수많은 공동체가 농사를 시작했겠죠. 농사 짓는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게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유행해서 또 나라마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데, 이런 방식이 좀 가난한 농업이 기반이 된 사회에서 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적 방식인 것이지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서야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어떤가요?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수많은 실험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것도 많은 곳에서 실시가 됐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도 많이 실시됐겠죠. 그래요. 20세기 들어서 생겨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다양한 생각이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단지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죠. 농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어떤가요? 문자를 쓰는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전혀 없느냐, 흔적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 똑같지는 않죠. 또 농사 짓는 방식을 또 바꾸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한 380년경, 대략 지금으로부터 2300~400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은 각기 소유하되 작물은 공유로 하여 공동으로 소비하는 체제인데, 이것은 실제로 몇몇 야만 부족들에 있어서는 시행되고 있다. 그래요. 작물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땅을 분배하겠죠. 그리고 수확하면 그거를 이제 한 군데 모은 뒤에 분배하겠죠. 공동으로 소비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비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할까? 땅을 각기 소유하게 했으면 각자 소비하면 되지. 토지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수확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질 나쁜 땅을 분배받은 이는 어떨까요? 화나겠죠.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농사를 시작할 때 어떤 곳에서는 이 땅마다 질이 다르니까 일단 농사는 각자 짓게 한 뒤에 한번 소비는 공동으로 소비하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농사 짓는 방식을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야만인이라 하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난하면 어느 시대나 상대적으로 가난하면 야만인처럼 보이죠. 무식하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나 동일한 기준인 거죠. 가난한 부족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는 이와는 반대로 땅의 소유와 경작은 공동으로 하되, 공동생산이죠. 작물은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소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야만족들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요.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공동체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같이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마다 가지고 있겠죠. 나누어 주는 거죠. 뭐 똑같이 나누어 주, 뭐 가족 수에 따라 나누어 주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어 주었겠죠. 셋째는 땅과 그 작물의 소비가 모두 공동으로 되는 체제이다. 땅 소유도 공동체가 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한다. 이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 그 농사를 짓는 초기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채택되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시점만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성학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채택됐겠지만, 실험이 됐겠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이 세계 전 지역에서 수많은 곳에서 채택을 했고 실제로 시행이 됐겠죠. 다 사라졌죠. 왜 사라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도 실제로 공동생산하고 공동소비한 부족이 있었겠죠. 그리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이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 이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들어보고 방식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바꾸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사가 시작하는 초기에는. 보겠습니다. 마치 농노나 노예처럼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시민들과 다른 집단의 경우 문제는 이와는 좀 다루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그 토지의 경작자인 경우에 재산의 문제는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살피진 않고 이제 시민들이 한해서 살펴보는 거죠. 사람들이 노동과 그 보상을 공평히 나누지 않으면 일은 더 많이 하고 보수는 덜 받는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적게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공동생산과 공동소비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죠. 보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받아요. 공동소비를 하든 각자 나누건 분배를 하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화난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니까 일을 적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서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공동으로 분배받으니까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안 적어놨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일을 많이 하면 손해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분배받는데 전부 일을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풍족한 생산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하겠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20세기 초중반 많은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아사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고. 고대에 이미 그런 실험들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도 나와있죠. 사실상 사람들이 함께 살며 어떤 형태의 인간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다. 더욱이 재산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재산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어요. 초기에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다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 원인도 분석해놨죠. 한국들의 특징이 뭔가요?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책 한 권에 꽂히면 책 한 권만 보는 거죠. 그 책 한 권이 좀 제대로 된 책이면 뭐 상관없지만 보통 제대로 된 책이 아니죠. 책을 그래요.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가요? 어떤 한 책에 꽂혔다. 좀 여러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비슷한 책들은 많이 보죠. 근데 얄팍한 지식을 가진 책을 보더라. 생각이 깊지 않은 책을 본다. 그래서 그래도 일대는 고전인 이유가 있겠죠.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쓴 유명할 땐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이가 있고 어떻게 좀 객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을 때 책 읽을 시간이 있으면 좀 그래도 우리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좀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생각의 깊이가 다르겠죠. 그런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농사짓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농사짓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농사 짓기로 했어요. 공동체가 이제 우리 이제 사냥 채집으로 하지 말고 안전하게 농사나 짓자. 그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했죠. 통상 가족 단위로 농사 짓고 경우에 따라 협력하여 농사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방식이 채택된 것은 아니다. 통상 현 시대는 어떤 거예요? 가족 단위로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좀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땅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땅을 빌려주고 수확량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현 시대에서는 화표로 받겠지만 그래요. 물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공동체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실험이 있었음을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초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땅을 공유하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있고 있었음이 확인이 되죠. 공동으로 생산한 뒤 각자에게 분배한 뒤 공동으로 생산하되 분배 뒤 각자 소비하는 방식도 있다. 위에서 언급이 돼 있죠. 땅은 각기 소유하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있고 공동으로 생산하되 분배 뒤 각자 소비하는 방식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에 언급되어 있죠. 땅은 각기 소유하되
공동으로 소비한다. 각자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농사 짓는 공동체가 수없이 많았을 테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해 놓은 거죠. 처음부터 오늘날의 농사 짓는 방식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외에 땅은 각기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는 방식이 있고,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되 경우에 따라 협력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 정도 적어놓은 거지. 방식은 더 많겠죠. 공동체가 처음부터 땅을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매우 우연적인 일이며 이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방식 대부분은 각자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뭐 각자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이 처음부터 채택된 것도 있었겠지만 아주 그것은 우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역은 비슷하죠. 각자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을 것이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어쩔 수가 없더라. 그렇게 안 하고 뭐 공동 생산하고 뭐 이런 방식, 공동 소비하고 뭐 이런저런 조합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굶어 죽고 뭐 싸움밖에 안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비슷한 방식을 결국은 빨리 채택하냐 늦게 채택하냐만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확인이 되죠. 기록이 많이 남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뭐 공동생산 공동소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워낙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고대인들이라 해서 막 무식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삶이 걸려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이미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생각했고 실패로 끝나는 일을 생각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을 것이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된 거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뭐 한 5,000년 이전, 기원전이 아니라 뭐 거의 한 5, 6,000년 전의 이야기죠.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 남아있지 않고 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스에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리스와 같았을 것이다.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전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선택한 곳도 많았을 것이다. 한반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 다 사라졌느냐, 실시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 다 굶어 죽고 그러더라. 원래부터 그랬다. 뭐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공동으로 생산해도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으로 소비해도 문제와 분쟁이 발생한다. 공동으로 일하면 대충 일하려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분쟁이 발생하고, 대충 일하는 사람 편을 들면 전부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대충 일하면 좀 어떻냐, 그냥 그렇게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일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20세기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죠.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잘 안 읽죠.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면 정치학 서적 중에서는 뭐 최고 서적 중에 하나로 치는데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책 한 권만 본다는 한 권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결국 수확량은 급감하여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니 공동 생산은 불가능해진다. 공동으로 소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확량이 풍족하면 필요한 만큼 분배받으면 되지만 수확량이 또한 서로 수확량이 부족하면 또한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생기 마련이다. 부족하면 그렇죠. 결국 모든 공동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땅을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서로 협조할 수도 있겠죠. 내가 협조해주면 또 나에게 협조해주면 나도 딴 사람을 협조해줘야 되겠죠. 뭐 그런 형태의 어떤 협업은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결국은 모든 공동체가 이런 결과는 그냥 땅을 소유하되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해라. 그래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적 과정에서. 농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다른 방식을 선택하니까 안 되더라. 답이 안 나오더라.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